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뭐 이런 자리 나오면 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제 생각에는 이게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현실을 얘기하는 자리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약간 좀 극언 비슷한 얘기를 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1년에 기자가 돼가지고 2003년에 처음 피해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울며불며 찾아서 이제 얘기를 쓰고 이제 강제동원 피해 기사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 문제입니다. 남주영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성원 의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논의할 때 2015년에 아베다마라는 것의 벽이 있습니다. 이 아베다마의 내용이 뭐냐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이들이나 자녀들한테 더 이상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 이걸로 끝이다. 그 끝이 이제 위안부 합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에 의해서 이제 글로벌한 평화에 적극 나서겠다. 그러니까 한인국한테도 안보 협력을 하자 이 외침이거든요. 역사는 그만 얘기하고 안보 협력을 하자는 게 아베다마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간에 이후에 이제 한 10년을 보면은 한일 간의 여러 관계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 아베다마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좀 수렴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얘기 그만하고 이제 안보 협력 하자니까 한국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우리한테 이제 경제적 위협이라고 했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도 나오고 그러니까 2018년, 2009년, 19년에 싸운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안 되니까 코로나도 나고 휴전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조치로 아베다마의 역사 부분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안보 부분은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베다마로 사실상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원치 않든 이게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인 우리가 안보 양보안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뭔가 뭔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뭐라고 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5월 8일인가 기자회견에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한다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까지 일본의 역사의 인식은 지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라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사죄와 반성을 한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이제 공식 인식입니다. 이제 이게 아베다마로 이게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데 이제 사죄와 반성을 얘기를 못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 그런 개인적인 감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이게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은 무라야마다마랑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나오기 전에 전에 이제 천황이 이제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몇 년이죠? 그러니까 방한을 했을 때가 1990년 5월 방위를 하니까 천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 인식이 사죄와 반성이 됐다가 이게 다시 지워지고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으니까 다시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프다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사실상 변했고 그 변한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모르겠어요. 2023년 3월의 일방적인 조처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합의는 아니죠. 근데 이거 다시 뒤집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분들께서 이제 두 나라가 새로운 공동선언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죠. 근데 한국 사람이 공동선언을 내려면 역사 문제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적어도 사죄와 반성의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고 무라야마와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어떤 역사 인식이 기승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너무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역사의 흐름을 쭉 지켜봤을 때 그 약간 저는 이렇게 제가 제목은 4가지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냉전이죠. 냉전에서는 그때 이제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역사 부분을 사실 미봉을 하고 경제 협력을 해서 우리가 뭐 가난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도 들여오고 이제 베트남 참전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시기입니다. 탈냉전이 되니까 눈앞에 이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한국도 경제 성장을 하고 뭐 민주화도 하고 일본도 그때는 평화 헌법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반성적 역사 인식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반성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평화로운 일본과 경제 성장을 하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 한국이 뭐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 시대가 이제 탈냉전 시대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 시대가 이제 2010년 초에 제가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요. 그때 뭐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도광량의 정책을 벌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외교 정책을 피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뭐 그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이런 일방적인 현상 변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피벗 아시아를 하고 또 이제 일본이 그걸 받아들여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고 그때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뭐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저는 한 10년 와서 이제 2025년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그런 이렇게 자꾸 틀고 나오려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한미일 삼각 그 연대를 강화하고 또 이제 쿼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자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억제하려고 했고 요 식냉전의 갈등이 한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번째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변해서 그래서 한미 3개국의 이제 협력이 아니고 저 변화한 미국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뭐 자유무역이랑 그 안보 체제 이게 둘 다를 이제 위협하고 있잖아요. 뭐 그 사실 뭐 아까 이창명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깡패 아닙니까? 거의 무슨 뭐 25%를 뭐 그 관세를 하고 우리 그 수출에 젖줄인 그 반도체에다가도 품목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철강에는 50%고 이거를 뭐 15% 내려서 뭐 좋아하고 있고 이런 자유무역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한미 그러니까 미일 동맹도 좀 변하겠지만 한미 동맹도 굉장히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게 한국을 방어하는 거에서 이제 중국이 연주하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근데 이런 두 가지 변화에서 결국 비슷한 입장에 있는 한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구체적인 방안은 워낙에 뭐 여기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서로 좀 불편하고 싫더라도 그리고 뭐 역사 인식에서 우리가 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좀 이 상황이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현실 인식에 기반한 그런 뭐 정책의 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겠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나토 안 간다고 이제 했을 때 또 이시바 총리도 안 간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그 비난이 일단은 좀 없어지고 보수에서도 별 얘기가 없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도 한미가 막 했을 때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미리 일본이 좀 버텨주고 또 품목 관세를 자동차 관세를 확 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일본이란 나라의 존재가 좀 크고 매도 혼자 맞는 것보다는 둘이 맞는 게 낫다고 그런 자세를 좀 역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협력은 뭐 역사 문제에 대해서 따뜻하게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여는 그런 협력이라기보다는 쿨하고 좀 냉담한 협력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것도 뭐 내색할 필요 없이 그냥 서로 그냥 할 거 하면서 협력할 거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토론문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또